네, 시대에 뒤에서 관광법규를 담당하게 된 심연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관광법규라는 과목은 그 법이라는 용어 때문에, 법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당히 접근하기가 좀 곤란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이라는 건요, 한 번만 공부를 해 놓으시게 되면 다른 과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되게 전략 과목으로서 쓸 수 있는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용어 정리만 기본적으로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체 틀을 다 이해하게 되면 이 법이라는 건 혹시나 행여나 본인이 외우지 않은 내용도 추론을 통해서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그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 당연히 고득점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관광법규는 말씀드린 대로 5가지의 그 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배우는 내용이 기본법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능법, 그 다음에 국제외 산업, 그 다음에 지능개발기금, 그 다음에 한국관광공사법, 총 우리가 이렇게 5개의 법규를 배우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가장 어려운 내용은 지능법에 다 모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는 25개의 문제 중에 한 15개에서 18개 정도가 지능법에서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첫 번째 강의를 통해서 배우게 될 기본법이요. 기본법에 관한 내용은 시험에는 꾸준히 한 2문제 정도가 출제되는 내용이니까 이 기본법, 기본이 되는 법이기 때문에 용어 정리라든지 이런 것들 저와 함께 같이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장이고요. 자, 1장 기본법, 관광기본법 챕터 01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법이든지 우리나라의 모든 법을 얘기합니다. 어떤 법이든지 1조에는 그 법을 만들게 된 목적이 나오게 됩니다. 그 목적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관광통역안내사 기본법과 지능법, 이 2개의 목적은 항상 시험에서 2개를 비교해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이 2개의 법, 그러니까 기본법의 목적, 그 다음에 지능법의 목적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관광기본법 목적 1조에 나와 있는 내용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법의 목적은 여기 책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5년도 정기시험, 2016년도의 정기시험에도 출제가 됐습니다. 꾸준히 출제가 될 거고 당연히 2017년도에도 출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법은요, 관광진흥의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 친선을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민복지를 향상시키며 건전한 국민관광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관광기본법의 목적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1번, 자 1번 이렇게 쓰시고, 자 관광진흥의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관광진흥에 관한 방향과 시책을 규정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방향과 시책을 규정했다. 자, 지능이라는 건 다 아시겠지만 지능이라는 건 발전을 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고, 관광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시책을 제시하는 내용이 관광기본법의 첫 번째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밑줄 치실 부분은요, 국제친선을 증진한다. 자, 국제친선을 증진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국민 경제와 국민 복지를 향상시킨다. 국민의 경제와, 자, 그 다음에 국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이 법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건전한 국민 관광의 발전을 도모한다. 중요한 내용인데요. 건전한 국민 관광을 발전시키기 위해 이 법을 만들었다. 그래서 관광기본법의 목적 4가지는 여러분들이 밑줄 딱 치시고 정확하게 암기하셔야 되겠습니다. 국민관광에다 한번 밑줄을 치시고요. 국민관광이라는 표현은 우리나라 관광 관련 법규가 1961년도 8월 22일 날 관광사업진흥법으로 출발을 하게 됐는데 75년도에 관광기본법으로 이제 관광사업진흥법에서 나오게 되면서 이 국민관광이라는 표현을 최초로 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기출문제 중에는 다음 중 국민관광이라는 표현을 가장 최초로 사용한 법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본 적도 있었고요. 답은 관광기본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민관광이라는 표현을 최초로 사용하게 되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적 중요하고요. 자, 두 번째는 정부의 시책입니다. 자, 정부의 시책. 관광기본법을 통해서 정부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의 시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2조에 보시면
2조에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세요. 이렇게 2조에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잠시만 책이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요. 이것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을 만드는 곳은요. 자, 입법부입니다. 입법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국회라는 곳이 법을 만들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정부라는 곳은요. 법을 집행하는 곳입니다. 법을 집행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법부는 법을 만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만들거나 개정을 하죠. 그 다음에 법을 집행하는 것은 정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입법부에서 기본법을 만들면서 이 정부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광 여건, 관광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하세요라고 이 법을 입법부가 국회가 정부에게 2조에서 정부의 시책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보시면 3조 관광진흥의 계획을 수립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정부는 관광진흥의 장기계획과 연도별 계획을 각각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회가 다시 한번 정부에게 강구를 하고 있는데 관광진흥의 무슨 계획? 장기계획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연도별 계획을 각각 수립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계획 밑줄 치시고 연도별 계획 밑줄 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 나오는 내용, 정부는요, 다시 한번 국회가 정부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년, 자,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언제까지, 밑줄입니다.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전까지 어디다 제출해라? 국회에 제출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자, 국회는 법을 만들고요. 자, 그 다음에 정부가 이 법을 통해서 집행을 해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관광진흥에 관한 어떤 내용을 시행하게 되는데 1년 동안 시행한 내용이 있으면 나중에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전까지 반드시 보고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기국회에서 1년 동안 정부가 시행한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다. 자, 이렇게. 그래서 보통 이런 걸 국정감사라고 하는데 국정감사 기간을 통해서 정부의 시책에 대해서 1년 동안 감사를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내용, 정기국회가 뭐 하기 전까지, 시작하기 전까지 이 내용 반드시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기국회라는 건요, 우리나라에서 9월 달에 보통 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임시국회와 정기국회로 나눌 수가 있는데 매년 9월 1일 날, 9월 1일이 일요일이면 그 다음 날 일반적으로 정기국회를 시작해서 국정감사를 하게 됩니다. 이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정감사 기간 동안 이제 정부 한 일에 대해서, 모든 한 일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는데 마찬가지로 여기 나와 있는 관광에 관한 내용도 이제 감사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국정감사가 시작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전까지 반드시 보고서를 제출해라. 이 내용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차보고라고 하죠. 자, 3번 법제상의 조치입니다. 자, 여기서는 조금 독특한데요. 자, 보실게요. 국가는에다 밑줄 치시겠습니다. 자, 1번, 2번은 공통적으로 정부는 이렇게 나왔죠. 정부야 이거 해, 정부야 이거 해,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5조에 봤더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국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가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자, 2조에 따른 시책을 실시하기 위해 법제상, 재정상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행정상의 조치를 강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가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자, 법제상, 재정상, 행정상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국회가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지방자치단체 협조인데 지방자치단체에게 이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에 관한 국가시책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도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밑줄 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다음 페이지에 보면 5번이 나왔고요. 외국인 관광객 유치인데 여기서 이 내용도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시 한번 정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두 개 봤던 국가는 법제상, 재정상, 행정상의 조치를 강구해라. 지방자치단체는 나와 있는 관광에 관한 국가시책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라. 이렇게 하나는 정부에게,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다 정부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관련해서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자, 밑줄 치셔야 되겠죠. 자, 첫 번째 해외 홍보를 강화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출입국 절차를 개선해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자, 다시 정리해드리면 정부는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어떻게 해라? 첫 번째, 자, 해외 홍보를 강화하고, 국내 홍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출입국 절차를 개선하는 겁니다. 세 번째,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서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노력해라. 이렇게 그 정부에게 요청하고 있다라는 내용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해외 홍보 강화, 2번 출입국 절차 개선, 3번 그 밖에 필요한 시책 강구.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과거에 시험에 나왔던 문제를 보시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자,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1번 자, 해외 홍보 강화, 2번 출입국 절차 개선, 3번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의 강구, 4번 외국어 교육의 활성화. 답은 외국어 교육의 활성화죠. 외국어 교육의 활성화는 지금 정부가 여기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 아니고 뭐 다른 교육이라든지 다른 것을 위해서 활성화해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설의 개선 8조 6번입니다. 6번 8조. 다시 한번 정부는 이렇게 나왔고요. 관광객이 이용할 숙박, 교통, 휴식시설 등의 개선 및 확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래서 정부에게 다시 한번 자, 숙박, 교통, 휴식시설 동그라미 치셔야 되겠죠. 자, 숙박시설, 그 다음에 교통시설, 자, 휴식시설을 개선하고 확충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요, 시험에 출제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다음 중 정부가 정부가 해야 할 시설의 개선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 것은 1번 숙박시설, 2번 교통시설, 3번 휴식시설, 4번 주거시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주거시설이라는 건요, 일반적인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는 주거시설을 개선하고 확충할 필요는 없고요. 여기 나와 있는 관광객들이 이용하게 될 숙박시설, 교통시설, 휴식시설을 개선하고 확충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숙박, 교통, 휴식시설에 대한 확충 및 개선을 정부에게 시책을 해서 강구하고 있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자, 10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자, 7번부터 보셔야 되겠죠. 자, 7번. 관광자원의 보호 구조고요. 정부는 관광자원을 보호하고 개발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라. 자,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8번 관광사업의 지도 육성입니다. 자, 10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며 마찬가지로 정부입니다. 관광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광사업을 뭐하고 지도하고 감독하고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다 밑줄 치셔야 된다? 정부는 자, 관광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광사업의 육성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지도, 감독 밑줄 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11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관광 종사자의 자질 향상. 자, 관광 종사자는 여러분들 지금 시험 대비하고 계시는 관광통역 안내사라든지 국내 여행 안내사, 호텔 경영사, 호텔 서비스사, 호텔 관리사 이런 분들을 관광 종사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관광 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관광 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 훈련과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우리나라 11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시험 문제 가끔 나오는 내용인데요. 8번하고 9번, 그러니까 10조와 11조를 섞어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많이 걸리시는 어떤 내용인데 보시면 자, 일반적으로 책 안 보시고 한번 하겠습니다. 자, 안 보시고 자, 관광 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켜야 된다. 맞죠? 자, 관광 종사자를 지도하고 육성해라. 틀렸습니다. 관광 사업에 대한 지도 육성이고 관광 종사자에 대해서는 자, 자질을 향상시켜야 됩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관광 사업을 뭐하고? 관광 사업을 지도 감독하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관광 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켜야 됩니다. 자, 간혹 시험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온다고요? 관광 종사자를 지도하고 감독해라.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정리하셨죠? 자, 관광 사업을 지도하고 육성하고 관광 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관광 종사자를 한다면 방금 말씀드렸던 관광 통역 안내사, 그 다음에 국내 여행 안내사, 호텔 관리사, 호텔 서비스사, 호텔 경영사 이런 사람들을 관광 종사자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광지의 지정 및 개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지금 관광지 지정 및 개발, 정부는 관광에 적합한 지역을 관광지로 지정하여 필요한 개발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2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여기다가 밑줄을 치셔야 될 내용은 관광지입니다. 관광지. 자, 우리가 앞으로 관광지라는 표현을 배우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관광단지라는 표현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관광특구라는 표현을 배우게 되는데, 지금 이 세 개를 명확히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일단 뭐 다음 시간에 배우는 내용이겠지만 관광지는 일반적인 관광을 가기 위한 하나의 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관광단지는 그 점들이 모여있는 하나의 넓은, 보통 법에서는 거점 지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그림으로 그려드리면 관광지들이 이렇게 존재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관광지들을 한데 묶은 넓은 지역, 거점 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거점 지역이라고 얘기하는데, 거점 지역을 우리는 관광단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시의 경우 50만 명, 그 다음에 기타 다른 지역의 경우 10만 명 이상 와서 이 국가가 관광특구로 지정하는 지역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1994년도에 최초로 5개의 관광특구를 이렇게 지정을 했고요. 그 이후에 지금 서울에 여러 개, 지금 20개가 넘는 관광특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와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와서 법령에 배제되거나 법령이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을 우리는 관광특구라고 한다. 이렇게 세 개를 정리하셔야 되는데,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관광진흥법에서는 이 세 개의 용어를 명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세 개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이 관광기본법에서는 관광지에 관한 표현만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관광기본법에서는 관광단지라든지 관광특구에 관한 내용은 담고 있지 않다. 그래서 혹시나 관광기본법에 나온 내용 중에 옳지 않은 걸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관광특구나 관광단지에 관한 내용이 기본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은 답을 쉽게 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단지라는 표현만 어디서 하고 있더라? 관광기본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 관광단지를 지정하고 개발하도록 정부에게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보시겠습니다. 11번 내용 읽어보시면 다시 한번 정부는입니다. 자, 정부는 관광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촉구하여 건전한 국민 관광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밑줄 치셔야 될 건 국민 관광입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국민 관광, 이거는요, 우리나라 관광 기본법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국민 관광이라는 표현은 우리나라 관광 관련 법규 중에 최초로 관광기본법에서 사용한 용어다. 이것도 정리 한번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공부를 한번 해보신 분들이거나,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언뜻 보니까 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이 정부는 또 관광의 발전을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하도록 정부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모아놔라, 이 뜻입니다. 돈을 모으는 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관광의 발전을 위해서 돈을 좀 확보해놔라, 이런 뜻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관광진흥개발기금 조금 약간은 제가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들 최근에 영화를 보셨던 분들 혹시 있으실 거예요. 영화를 보시죠. 요즘에는 영화를 보게 되면 그냥 휴대폰 어플로 많이 이렇게 예약을 하고 보시는데, 실제로 영화관에서 이렇게 영화관에서 어플로 보여주면 이제 어떤 영화표를 하나 주지 않습니까? 영화표를 보시면 지금 주변에 영화표가 있으면 한번 꺼내보셔도 좋은데, 영화표를 보시면 영화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일시가 나와 있고 금액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뭔가 조그만 글씨로 하나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당구장 표시로 뭐가 하나 돼 있습니다. 거기에 자세히 읽어보시면 영화진흥개발기금을 300원인가 포함했다, 이렇게 나와요. 자세히 읽어보시면 본 금액에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영화표에 나와 있는 금액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영화 진흥개발기금 또는 문화예술 진흥개발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시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돈의 일정 금액을 내시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관광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형태의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뭐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정부가 어느 정도 돈을 출연하고요. 자, 두 번째로는 자, 카지노 사업자가 전년도 매출액에 따라서 이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내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출국납부금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국납부금이라고 하면 공항이나 항만을 통해서 해외로 나가게 될 때 여러분들이 공항 이용료 뭐 이런 걸 내시잖아요. 아시죠? 공항 이용료도 내고 항공기 사용료도 내고 뭐 기타 여러 가지 세금을 내시게 될 텐데 그 중에 공항을 통해서 나갈 때는 10,000원, 그 다음에 또는 항만을 통해서 나갈 때는 1,000원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자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출국납부금을 이렇게 내도록 되어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여러 개의 돈을 여러 군데서 모아진 돈을 갖다가 한데 모아놨다가 관광 어떤 발전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공부를 하시다 보면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통해서 여러 가지 뭐 사업에 대여를 해준다든가 보조를 해준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 관광의 발전을 위해 모아놓는 돈 설치하도록 기본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내용 반드시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기본법은 딱 보신 것처럼 여기에 딱 14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부칙이라 그래서 덧붙여진 규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14개의 그 규칙, 14배의 법규 여러분들 외우는 거 별로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올 만한 거 제가 정리해 드렸습니다. 목적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연차 보고와 관련해서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전까지 반드시 국회에 보고해라 이런 내용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대부분 정부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것인데 자 법제상, 재정상, 행정상의 조치는 국가에게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도록 하고 있고 외국인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자 필요한 시책 첫 번째는 뭐예요? 자 해외 홍보를 강화하고 두 번째 출입국 절차를 개선하고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라. 시설의 개선과 관련해서는 숙박시설, 교통시설, 그 다음에 휴식시설의 확충 및 개선을 위해 노력해라. 이런 얘기 정리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 사업을 지도 육성하고 그 다음에 관광 종사자를 자 관광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켜라 이런 표현 나와 있고 관광지라는 표현만 관광기본법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국민관광이라는 표현은 최초로 사용됐으며 마지막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하도록 정부에게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많게는 3문제, 적게는 1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처음은 상당히 쉬운 편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정리해도 관광기본법을 다 끝내는데, 제가 간단하게 우리나라 구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 구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해드리는 게 나중에 법 전체를 이해하시는데 필요하니까요. 조금 한 5분, 10분만 시간을 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이라는 건요, 삼권분립에 의해서 입법부랑 그 다음에 행정부랑 그 다음에 사법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입법 이게 국가의 모습이고요. 자, 입법부는 보통 국회라고도 얘기합니다. 우리의 손으로 직접 뽑은 국회의원들 300명이 모여 있는 곳이 입법부고요. 자, 행정부는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수반으로 있으며 대통령이 국무총리의 국무총리로부터 국무총리뿐만 아니라 밑에 있는 장관들을 임명해서 하나의 행정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사법시험을 통해서 붙어서 이제 보통 계신 법원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법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 세 개의 기관이 서로 동등한 힘을 가지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국가가 운영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까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온단 말이죠. 연차보고와 관련해서 얘기했다 이렇게 해서 입법부가는 법을 만든다 그랬고요. 행정부는 법을 집행하고 사법부는 지금 얘네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를 나중에 재판을 통해서 검토를 하게 되는데 일단 세 군데가 다 동등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입법부가 법을 만들고 행정부가 집행을 하게 되면 나중에 해마다 입법부에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우리나라가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는 법을 만들고 행정부는 집행하고 사법부는 법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적용하는 기관이구나 이렇게 우리나라 국가기관에 관한 내용도 좀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나오죠. 자, 지방자치단체라는 거는 자 지역이 스스로 지역 주민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지방이 지방에만 맞는 어떤
법은 아닌데 뭐 조례라든지 그다음에 규칙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 이것도 정리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배우시면 조례라는 표현이 나오게 될 텐데 이 조례라는 건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법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조례는 우리나라 전체 구역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우리나라 전체에 효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조례는 그 지방자치단체에만 효력을 미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조례라는 것까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고, 지금 관광기본법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셔도 여러분들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굵직굵직한 내용 반드시 암기하시고, 자, 다음 시간에 지능법, 가장 어려운 지능법부터 수업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